안녕하세요. 비트베리의 최인웅입니다. 네. 동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으로 뭐 많이 이해가 좀 되시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고 뭐 쉽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하고 수수료도 무료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통 보면 블록체인 동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사슬이 얽히고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빨갛고 파랗고 쉽고 뭐 이런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엑스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비트베리 CM으로 있고 인터파크와 그리고 캥거루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트베리라는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고, 비트베리는 쉽고 안전한 개인용, 기업용 지갑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는 루트원 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업비트 거래소로 알려진 두나무의 자회사로 있고, 네, 소개드린 것처럼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기간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화폐 기능이 있죠. 그래서 뭐 교환하거나 뭐 가치를 뭐 측량하거나 저장하거나 지불이 가능한 특성이 있어서 행동 경제학적 측면을 활용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한 서비스를 구축을 하거나 뭐 그런 서비스를 구축한 서비스들에게 뭐 투자를 하는 ICO가 굉장히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지갑에 대해서는 왜 지갑이냐라는 걸 보면, 사실 블록체인이 들어온 역사가 사실 길지 않잖아요. 뭐 1년, 2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서도 지갑의 역할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ICO를 해야 되는데 지갑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뭐 몇 개를 샀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했고, 또 하나는 요거 세 번째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투자나 투기가 좀 지나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사용에 대한 페이즈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때 송금하고 결제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툴로서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지갑의 역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암호화폐, 즉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된 서비스를 어떻게 잘 인터페이스 해줄 것인가가 지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갑은 어때야 될까요? 지갑은 당연히 쉬워야 되겠죠. 쉬운 UX가 굉장히 생명입니다.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아주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는, 블록체인의 비읍자도 모르는 분들도 쓸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보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쉬우면 보안이 조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쉬우면 쉬울수록 그러니까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우면 쉬울수록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블록체인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엔드 유저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양쪽이죠. 개인과 기업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인들은 서비스를 쓰기가 어려워요. 시작하는데 너무 허들이 높아요.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뭐 퍼블릭키 만들고 뭐 네모닉 입력하고 블록체인 서비스 굉장히 시작부터 어렵죠. 크립토키티 들어보셨을 텐데, 크립토키티를 지갑 생성하고 크립토키티에 진입해서 쓰는 비율이 1%, 99%가 이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려워서요. 그리고 진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송금하고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여기 40자리 주소를 입력하고 가스 수량 입력하고 대기했다가 너무 힘들죠.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계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뭐 털렸다, 해킹당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가 이렇게 해킹당했다는 보다는 이 프라이빗 키가 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털리느냐? 안전하지 못해서 털렸다기보다는 관리를 잘 못해서 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프라이빗 키를 종이에다 써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런 저장 방식, 요런 보관 방식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블록체인도 신경 써야 돼요. 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했는데 굉장히 마이크로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뷰만 남겨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방문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을 할 때마다 뭐 가스 수수료가 발생하는 약간 딜레마가 생기게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외국인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소 대신에 저희는 뭐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송금 버튼 누르면 전화번호 목록이 나와요. 내가 저장한 우리 아버지 번호, 내가 저장한 우리 부장님 번호가 나와서 부장님 번호 누르면 그 사람한테 송금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쉬운데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교수님 저한테 이더리움 1개 보내주세요 하고 저한테 주소를 주셨어요. 그 주소가 뭐 40자리 숫자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김문수 교수님이 주셨지만 이게 김문수 교수님 건지는 몰라요.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트베리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김문수 교수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뭐 명함에도 있고 그러니까 11자리 숫자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송금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개인과 기업용 서비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개인은 말씀드린 비트베리 앱을 깔아서 쓰면 되고요. 기업은 저희가 제공하는 그 API를 자사의 서비스에다 연동해서 쓰면 됩니다. API를 연동해서 쓰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인증 문자 메시지나 환영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 LG나 KT나 이런 쪽에 문자 발송 API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때 누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API를 저희가 드린 API를 이렇게 연결해서 개발해 놓으시면 특정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하거나 어떤 곳에 들어가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의 토큰을 보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전화번호 목록이 있고 전화번호 누르고 수량을 입력하면 송금이 됩니다.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전화번호 인증하고 핀 넘버를 설정하고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를 더하고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차 엑스포에 토큰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비트베리 앱을 다운받아서 등록 데스크에 오기 전까지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왓챠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죠? 왓챠라는 서비스에서 영화 이용권을 사겠다 그러면 푸시로 이렇게 비트베리에서 너 출금하는 거 맞나요? 라고 확인이 오고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핀 번호, 지문, 페이스 아이디 등으로 인증을 하면 바로 결제가 떨어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이게 지금 1층에 삼다수를 바꿔먹거나 제주사랑 상품권을 바꿔먹는데 되고 있고 오늘 3일차잖아요. 어제 이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편의점인가 블록체인 교환소인가 이래요. 삼다수 하나 주세요. 띡띡 결제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하긴 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보안은 어제 뭐 바이낸스가 풀렸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해킹당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글로벌 탑 10 거래소인 업비트의 자회사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업비트의 자회사로 들어간 이유도 이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저희가 따로 만든 코드에 대해서는 세계 탑 클래스 해커 그룹인 띠오리로부터 한 달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코드 검수를 받았고요. 저희 쪽에 저장되는 그런 자산은 권장 퍼센트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콜드월렛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이네이블러라고 했는데 이네이블러라고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기업을 둘 다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해도 스마트폰은 뭐 개구리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고양이도 쓰고 막 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2살인데 막 써요. 막 눌러요. 기술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어떤 헤게모니가 탈중앙화라는 게 있어요. 저는 탈중앙화가 어떤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을 적용한 서비스의 최종 골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탈중앙화라는 거를 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탈중앙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추구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비스 구현되는 게 우선이다. 소비자와 기업 양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게임 기반인 모스랜드 그리고 인공지능 토익 스터디를 제공해주는 산타토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일매출이 5천만 원씩 나와요. 토익 문제를 풀 때마다 토큰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만 번씩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고객은 사실은 토익 공부를 하는 20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토큰을 보상을 했더니 문제풀이 참여하는 인게이지먼트가 10%가 올라갔다. 그리고 성적이 20%가 올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식을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런 거를 촘촘히 파악해가지고 토큰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오늘자로 제가 여쭤봤더니 하루 평균 2, 3천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누적된 질문 수가 27,000억 건. 뭐 실업 테이블이라는 데서도 적용을 하고 왓챠 영화 감상에서도 콘텐츠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CPT 스토어를 오픈을 해서 왓챠에서 열심히 영화 보고 받은 그 CPT로 CPT 스토어에서 왓챠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무슨 뭐 아이패드를 구매하거나 뭐 아이파드를 구매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공식 지갑으로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엑스포에서 왜 이걸 발행하지? 엑스포는 사실은 굉장히 다분한 오프라인 산업이거든요. 부동산 산업이잖아요. 땅을 빌려서 쪼개서 파는 단기 임대 부동산 산업이잖아요. 왜 이걸 할까?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서 재정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전시 컨퍼런스를 활성화하겠다. 지금 여기 3다 홀인데 뒤편에 보시면은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에 온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넣게 돼 있잖아요. 전화번호 넣으시면 바로 62카가 바로 여러분 지갑에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네. 블록체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일반 참관객들, 전기차 업계 종사자인 일반 관람인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데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전시회에 도움이 돼서 행동에 보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시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도대체 뭐냐? 그걸 어떻게 측량하고 얼마를 어떻게 줄 거냐? 받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일반인들은 저희처럼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받으세요?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질문에 1초 만에 답하지 못하면은 지나가시잖아요. 어떻게 교환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보유한 토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전시회에 사전 등록을 보통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난 여기 갈 거예요.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 입장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전 등록하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오죠. 그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등록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요원들이 노트북 펴놓고 이렇게 체크인을 해주잖아요. 그 체크인 시스템에 저희 API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면 바로 보상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문자 메시지로 나갔어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면 그 사람에게 지갑과 함께 토큰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1차로 보상을 해주고 사전 등록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왔어요. 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오실 때 한 번 더 보상을 해주는 거죠. 벌써부터 차이가 나죠. 사전 등록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입장하고 관람하는데 여기 보면 한 7개 정도의 전시 엑스포장에 7개 정도의 이런 스팟이 있습니다. 거기 패드에서 이렇게 번호를 적립을 하면 바로 들어오게 돼요. 토큰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토큰, 어떤 사람은 뭐 500토큰, 1000토큰, 2000토큰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충전소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시면서 뒤편에 있는 아이패드에 한 번씩 꼭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경품 교환소가 1층에 마련돼 있고 뭐 편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편의점이에요. 그러면 삼다수도 막 쌓여 있고 뭐 농산물 상품권도 있고 막 그래요. 시스템적으로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전 등록하신 분들과 현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리얼타임으로 줄 수 있는 게 API 연동이 돼 있고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은 API가 적용된 아이패드를 이렇게 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 수 있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온라인 뎁과 오프라인 뎁을 구현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와서 토큰 수령을 하면 전기차가 자동 응모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토큰을 받기만 하면 전기차 응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2카라는 거는 그냥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52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다수를 바꿀 수 있어요. 3다수가 뭐 제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시 엑스포에서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고 하면 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공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300, 500, 1002카를 모으게 되면 요거는 하루 만에는 다 모을 수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최소 이틀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모아야지만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첫날인데 300, 500, 1002카를 모으신 분이 생겨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럴까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세요? 내가 받아서 옆 사람 준 거예요. 네. 저희는 송금해서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받아서 버튼 눌러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내 같이 온 친구 옆에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누르면 바로 송금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50, 너가 150 각각 3-3개 바꿔 먹을래? 아니면 합쳐가지고 상품권 바꿀래? 하면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창조 경제가 발생을 하더랍니다. 네. 그리고 또 1,500의 이카를 먹으면 전국에서부터 김포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프리미엄 공항 밴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데 여기도 암호화폐 결제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저희 파트너 사예요. 어제 저희가 토큰 교환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분들 몇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비트베리라고 좀 생소했거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간단히 그냥 핸드폰만 인증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핸드폰 뭐 어플 이런 건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 쓰고 그냥 적립도 간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송금 입금 이거 그냥 일반 은행 모바일 어플이나 있는데 그거는 뭐 공인 인증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토큰을 에어드랍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쉬웠고요. 결제하는 것도 제 전화번호를 결제소에 알려드리면은 그쪽에서 출금 요청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인만 누르면 돼서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 결제 시인을 어떻게 되냐면 그 1층에 그 교환소 가시면은 그 직원들이 그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다수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화번호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저 뭡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내 핸드폰에 푸시가 딱 와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3다수 52카 맞나요? 네 누르시면 결제가 되고 3다수 받는 굉장히 편리한 경험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결제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비트베리 앱에서 푸시가 와서 결제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마이스 산업이나 기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사회화라는 좀 무거운 단어를 접했을 때 그러면 이게 사회화 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전시회 엑스포가 어제 이틀차를 진행했는데 비트베리에서 이렇게 트랜잭션 된 게 보니까 8,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100% 블록체인을 모르는 분들이 발생시킨 거래가 8,000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타토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타토익 회원 수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 트랜잭션이 7,000건 정도 돼요. 이틀 동안 8,000건 했으면 이번에 4일차까지 다 맞추면 2-3만 건 정도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름 헤비한 수치인데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누구에게 보내서 이렇게 모아서 바꾸던 케이스가 한 2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는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받으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시세가 0원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직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공짜니까 남 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남 줄 때 잘 안 주게 돼요. 진짜로 잘 안 주게 돼요. 네. 이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왜 블록체인이냐는 거를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왜 블록체인이냐. 두 번째는 인식을 좀 개선해야 돼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좀 개선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뭐 어떤 기술과 솔루션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양면을 다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